프라이토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캄보디아가 타이 국경 근처에 지뢰를 설치한 것이 8년 만에 미국 군함이 캄보디아 항구에 정박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면 뭔가 단순히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2025년 12월 15일에 방송된 지미 도어 쇼 에피소드 미국, 캄보디아를 통해 중국과 전쟁 시작에서는 겉보기엔 혼란처럼 보이는 일이 실은 정교하게 안무된 작전일 수 있다는 점을 파헤친다. 이웃 국가 둘이 싸우는 걸 보게 된다면 그중 하나를 미국이 최근에 방문했다는 걸 기억하라. 이 말이 핵심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사건들을 이 경고처럼 품고 가야 한다. 표면적으로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다.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 마을 포격이 벌어졌고 휴전은 곧 무효화되었으며 이후 국경에는 지뢰가 매설되었다. 2명의 태국 군인이 부상을 입었고 주민 10만여 명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이 인도적 참사를 미국과의 개입 타임라인 위에 겹쳐보면 모양새가 심각하게 변한다. 패트리샤는 정확히 짚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분쟁을 아직도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첫 강의 때만 해도 캄보디아가 먼저 태국 마을에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긴장이 완화되고 휴전 협정이 있었는데도 캄보디아는 계속 국경에 지뢰를 설치했어요. 그것도 태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까지요. 군사력이 한참 열세인 캄보디아가 왜 이렇게 도발적인 행보를 이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 눈엔 그냥 극단적 민족주의가 무모한 거의 자살에 가까운 전략을 밀어붙이는 듯 보이네요. 바로 그 이해할 수 없음이 핵심이다. 브렐레틱은 이 혼란을 더 넓은 전략의 일부로 연결지었다. 약소국이 전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땐 그 그림자 뒤에 더 큰 세력이 있는지 보라는 것이다. 방송에서 소개된 미군 고위 인사의 발언은 이를 정리한다. 중국 군사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공동 작전 체계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적국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켜 그들이 어떤 행동에서도 미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경계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 2번 읽어야 한다. 내용은 마치 정책 자백처럼 느껴진다. 문제를 전 세계에 흩뿌림으로써 경쟁국들의 리소스를 분산시키고 헷갈리게 만드는 전략. 이걸 혼란을 통한 봉쇄 또는 산만함을 통한 지연이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이 지난 에피소드 속 연결고리다. 캄보디아와 우크라이나, 미군 항만 기항과 장교 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난데없는 충돌들, 아랜드 보고서 등은 얼핏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큰 전략 아래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방송에서 중요한 점은 짚었다. 8년 만에 미국 군함이 캄보디아 항에 정박했고 미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훈마네시 프놈펜의 지도자가 된 지금 그 정치적 정렬은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지정학적 안무처럼 보인다. 그러나 간과된 점도 있다. 캄보디아가 완전히 반중으로 전환했다는 단정은 무역과 투자 구조의 복잡성을 무시하며 이 동남아국의 포지션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단순화시킨 셈이다. 또한 몇몇 설명은 인과관계를 지목하면서 실제로는 단순한 상관관계였을 수도 있다는 위험천만한 도약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룬 내용의 기반은 존재한다. 미국 정부가 발간한 다중 딜레마 창출 문서들이다. 그러니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방송 대본이 암시했으나 명쾌하게 대답하지 않은 질문들. 도대체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혼란스러운 태국 중국 접경에서 이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인가? 수십만 명이 집을 잃고 도피하면서도 어떻게 정치 엘리트들은 멀쩡히 방탄처럼 보호받을 수 있나? 역사를 떠올려 보자. 대리전을 통한 압박, 책임 회피가 가능한 구조, 점점 더 커지는 민간 피해, 이건 낯설지 않다. 옛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는 이미 봐왔다.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구조는 닮아 있다. 대국의 전략이 어떻게 폭력을 외주화하고 수식으로 전환해 이해 득실만을 따지는지 말이다. 미국이 이런 딜레마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의혹으로 취급해야 한다. 곧이곧대로 믿지도 가볍게 무시하지도 말고 적극적인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방송에 인용된 공식 발언들도 바로 그런 분석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고통이 각주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난길에 오른 가족들, 뿌리 뽑힌 마을들, 외교가 뒷전으로 밀리는 동안 군사 전략만 더욱 정교해지는 현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지정학적 분쟁,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주변, 동남아 국경지대를 이해하고 싶다면 무작위 폭발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물어봐야 한다. 누가 여기 다녀갔나? 누가 무기를 공급하고 훈련시키고 정책 문서에서 동시다발적 딜레마를 언급하며 개입하고 있나?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온 권력은 결국 자기 창조물을 스스로 삼키게 된다. 이제 진실의 또 다른 조각을 알게 되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친구들.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제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프레토리아 대한민국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프레토리아 대한민국의 스키피오 아메리카누셨습니다.